네, 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유형자산에 이어서 비유동자산의 세 번째 분류인 무형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어요. 없을 문자죠. 자, 유형자산에서는 이론도 공부하고 계산식도 공부를 했는데 무형자산에서는 유형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 익히고 이론 익히면 됩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역시나 비유동이니까 1년 이상의 자산을 뜻하고 있고요.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 1년 이상이죠. 걸쳐 사용되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으로 유형자산과의 차이점은 당연히 형태가 물리적인 형태, 만질 수 없어요. 무형이라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 기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형자산의 정의 한번 볼게요. 자,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 서비스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형태는 없지만, 자, 여기 중요해요. 자, 여기 형태는 없어서 무형자산이 맞는데 얘는 식별은 가능해. 자, 형태가 없는데 어떻게 식별이 가능해요? 라고 얘기해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개정 과목 저작권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영화나 음반 같은 거 제작하면 배포하기 전에 우리 저작권이라는 것을 등록하죠. 이것을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음악이나 영화를 보고 무단으로 불법 복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작권, 법적인 형태를 갖게 되는데, 자, 그러려면 법적인 보호를 받고 형태를 받으려면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자, 내가 영화를 한 개 만들었어요. 한 개 만들었으면 한 개, 두 개 만들었으면 두 개, 세 개 만들었으면 세 개, 뭐 100개면 100개, 1000개, 이렇게 개수로 식별,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요.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통제한다는 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것을 보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가져다주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자, 효익이 있죠.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 우리 멜론에서 음악 들을 때 보면 요즘에는 무료 듣기가 30초인가요? 1분인가요? 그쵸? 그 미리 듣기가 앞부분만 이제 들려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까지 끝까지 들으려면 미리 듣기 말고 전체로 이용해. 그러려면 유료로 얼마를 결제해 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달 단위로 정액권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무형자산은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무형자산 밑에 보면 정의가 또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방금 우리가 배운 것들 정리하면 됩니다. 봅시다. 식별이 가능해요. 자, 무형자산은 분리가 가능하면 그 무형자산은 식별이 가능하다. 분리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 창출 활동에 대해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지 않고도 그 자산을 빌려줄 수 있고 팔 수 있고 서로 바꿀 수도 있고 분배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개체를 의미해요.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어떤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음반을 이번에 한 개를 냈어. 근데 작년에 또 한 개 냈어. 그럼 난 두 개의 어떤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건데 식별이 가능하죠. 한 개, 두 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처럼 식별이 가능하다. 그것을 빌려줄 수도 있다.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통제라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음악을 만들었는데 나는 그냥 돈 받지 않고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어. 무료 배포?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창작의 고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내가 내 아이디어, 내가 내적으로 연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남들한테 보여지고 남들이 나로 인해서 뭔가 행복감을 느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료로 물론 배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효익을 확보하려고 하죠. 자, 경제적 효익을 확보하려고 하면 제3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뭐 특허권, 뭐 실용신앙권, 그 다음에 뭐 저작권,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3자의 접근은
그런 거예요. 내 거 듣고 싶고 내 거 사용하고 싶으면 일정의 어떤 수익금을 나한테 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을 통제할 수 있어요. 내 거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법적인 권리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자,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 것을 복제에다가 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통제를 내 거다라고 입증할 수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시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특허권, 실용신앙권 그런 특허청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무형자산은 재화의 매출, 판매할 수 있고요. 수익, 서비스, 수익 가져올 수 있고요. 원가 절감 또는 자산 사용에 대한 기타 효익, 여러 가지 형태로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주의 부분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옆 페이지로 가면 그래서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은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자,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 오늘 2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형자산은 개정 과목이 여기 5가지 정도 있어요. 자, 근데 영업권과 재산권 그리고 강업권 오늘 3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개발비예요. 개발비. 얘가 조금 특이하지만 끝에 비가 있어서 비용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계정인데 얘는 무형자산이고 오늘은 강업권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권 볼게요. 영업권. 기업의 좋은 이미지. 우수한 경영진, 인적자원이죠. 그리고 뛰어난 영업망. 자, 유리한 위치에 있는 어떤 동종의 타기업에 비해 특별히 유리한 자원을 이야기한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했을 때 자, 기업과 여기 기업이에요. 기업이 서로 합쳐요. 이거 뭐라고 하죠? 기업과 기업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새로 합쳐서 A로 다시 탄생해. 이걸 뭐라고 하죠? 4글자 인, 수, 합, 병이라고 합니다. 자, B 기업의 경제적인 상태가 어려워졌다든지 뭔가 이제 회사로서의 운명을 다 할 때 A가 B의 거를 사오는 거죠. 자, 그러면 B에 있는 기업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운영했을 때 기업에서 팔았던 그런 제품, 상품 같은 것들, 그리고 이 기업, B라는 기업이 지금은 없어지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객들, 그리고 B 기업에서 경영을 하던 우수한 경영진 그리고 직원들, 이 직원들이 갖고 있는 이 B기업과 거래하던 거래처 기업들도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거래처 조직망, 연락처, 거래처 사장님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겠죠. 자, 인수합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기업만 달랑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기업의 이미지, 경영진, 뛰어난 영업망, 네트워크, 유리한 위치 등등등 여러 가지 특별한 것들을 다 이렇게 통째로 인수하는 것을 인수합병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측정을 할 때 이 B기업이 갖고 있는 이 영업권을 A한테 팔겠죠. 우리는 이런 이미지 갖고 있고 우수한 경영진들, 그 다음에 영업망, 네트워크 갖고 있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술들 같은 것도 다 갖고 있어.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인수를 하는 거예요. 영업권을 파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무형자산의 영업권이라는 계정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이 나왔어요. 자, 산업재산권은 아마 1학년 때도 많이 학습을 했을 것 같은데 4가지가 있죠.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입니다. 자, 특허권, 실용신앙권 같이 묶어서 공부하고 디자인권, 상표권 묶어서 공부하면 편해요. 자, 특허권은 잘 알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발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번뜩였어. 그래서 그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놨는데 이것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얘기합니다. 얘는 특징이 새롭게 내가
없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라고 보면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특허권, 그러니까 새로운 발명 같은 것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실용신앙권은 둘이 비슷하기는 한데, 자, 얘는 이미 발명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걸 써보니까 얘는 조금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모양이나 구조가 있겠죠. 기존의 것들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존에 발명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시켜서 실용적인 고안을 등록시키는 거야. 그럼 그것 또한 내 것이 됩니다. 재밌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얘들아, 우리 음료수 이렇게 있잖아. 음료수 컵에 물을 먹을 때 입을 대지 않고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죠? 이렇게 빨대가 있죠. 빨대로 이렇게 빨대로 꽂아서 먹는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빨대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사람들은 컵에, 그릇에 물을 받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먹다 보면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흘리죠. 그냥 그 컵으로 대고 먹다 보면 막 흘릴 수도 있어서 이 빨대라는 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빨대가 처음에는 이건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일자 형태였대요. 처음에는 일자 형태밖에 없었대요. 자, 그런데 이 일자 형태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획기적이었겠죠. 아, 이렇게 쉽게 물을 먹을 수 있다니, 음료를 먹을 수 있다니 이렇게 했을 텐데, 자, 요즘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빨대, 물론 일자 빨대도 있지만 어떤 빨대도 있죠? 이렇게 이제 구부러져서 여기 이제 스프링 같은 거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고, 여기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빨대로 나왔어요. 자, 이것을 누가 개발했는지 알까요, 혹시? 이거는요, 미국이었나? 선생님이 나라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외국 사례인데, 그 어머니가 병원에서 아들이나 얘 자식을 병간호를 하고 있었대요. 자식이 이제 좀 아파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병간호하다 보면 이제 환자가 누워있죠. 누워서 이제 음료에다가 물도 마셔야 되니까 빨대를 이렇게 계속 준 거야. 근데 누워있는 사람한테 빨대를 주면 그래도 먹기는 편하겠지만 많이 흘리죠. 누워있는 사람한테 빨대를 물을 주면 많이 흘려. 이 일자 빨대 같은 경우는 많이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낸 거죠. 이 빨대가 얘를 구부러뜨리면 여기가 또 막혀서 안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를 좀 유연하게 쉽게 이쪽으로도 구부리고 이쪽으로도 구부릴 수 있게 쉽게 좀 고안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새롭게 좀 기존에 있던 물건을 실용적인 조금 더 편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빨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조금 이거 불편한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생각해보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권,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특정 디자인의 로고, 고안 같은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업, 우리 삼성 하면 로고 생각나죠? 파랑색에 하얀색으로 낸 로고, 그 다음에 현대 하면은 현대 기업의 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패션 쪽으로 가보면 루이비통의 로고, 어떤 갈색을 뜻하는 로고, 그 다음에 구찌의 로고, 글씨체, 디자인, 색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표권, 디자인권, 가방의 모양, 그 다음에 어떤 시계를 봤을 때 시계의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 전부 디자인과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명품 같은 고가의 상품들을 이미테이션들이 많이 나오죠. B급, C급이라고 해서 이미테이션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해서 조금만 바꿔서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흡사하게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이미테이션들은 이런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에 위배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웬만한 상품들은 다 디자인권과 상표권까지 산업재산권으로 묶여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기업이 무형자산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산권까지 개정 과목을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강업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